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다지 사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고령화 시대의 블루오션, 장례식장을 꼽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고 통계청 자료만 봐도 2024년 사망자 수는 35만 8천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루 평균 무려 98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는데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죽음의 대목에 정작 전국의 장례식장들이 비명을 지르며 줄폐업을 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사망자는 넘쳐나는데 장례식장이 망한다? 이건 마치 식당 앞에 손님이 수만 명 줄을 섰는데 가게 주인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것만큼이나 기이하고 괴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갑자기 오래 살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장례식장에 냈던 그 수천만 원의 영수증 속에는 그들이 죽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잔인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장례 업계의 추악한 수익 구조와 왜 그들의 견고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면을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례식장은 빈소를 빌려주는 공간 임대업입니다. 호텔처럼 방을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장례식장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설 때 코끝을 찌르는 그 특유의 냄새, 다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육개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장례식장은 지금까지 슬픔을 담보로 육개장을 팔아 치부해온 거대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낸 장례비 중 가장 큰 마진을 남기는 건 빈소 월세가 아니라 바로 조문객들이 무심코 삼킨 음식값과 술값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보통 평범한 3일 장례 한 번 치르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일반적인 가게에서 감당하기엔 꽤나 큰 돈이죠? 사람들은 3일 내내 빌리는 빈소 임대료가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일 거라 믿지만 실제 견적서를 뜯어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돈방석은 빈소가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접객실에 깔려 있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와서 육개장에 수육 몇 점, 소주 한 잔 마시고 가면 보통 1인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안팎이 책정됩니다. 에이, 그 정도면 적당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장례식장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음식의 마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업계 비밀이지만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마진율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대량으로 끓여내는 국물, 공장에서 떼어오는 편육, 그리고 편의점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소주와 맥주.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빈소를 빌려주고 받는 시설 임대료보다 조문객들이 입을 벌리고 음식을 소비할 때 남는 돈이 최소 3배 이상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문객이 300명만 와도 음식값으로만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결제되는데 이 중 500만 원 가까이가 장례식장의 순이익으로 꽂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장례식장의 진짜 VIP 고객은 영정사진 속의 고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조문객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많이 와서 많이 먹고 많이 마셔줘야 장례식장의 수익 엔진이 돌아가는 구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철옹성 같았던 수익 엔진이 2020년 이후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지 않을 것 같던 그 독점적인 돈줄에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진 거죠. 그때 사람들은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 굳이 안 가도 되는구나. 육개장 안 먹어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구나.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단순히 손님이 조금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장례식은 꼭 가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강력한 가스라이팅이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사장님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건 손님이 없는 빈소가 아닙니다. 바로 조문객 없는 장례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코로나도 끝났고 거리두기도 사라진 지 한참인데 왜 사람들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코로나가 끝났으니 다시 예전처럼 장례식장이 북적거릴 거다.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 사장님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잠시 멈췄던 육개장 솥이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비어있던 식당 칸이 조문객들로 꽉 찰 날만 기다렸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들의 기대는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조문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돌아올 명분과 이유를 영영 잃어버린 겁니다. 한번 무너진 사회적 규범은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이어붙여도 예전처럼 물을 담을 수는 없죠. 예전에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결격 사유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회사 상사 부친상이라는 문자를 받으면 그날 저녁 스케줄은 올스톱이었습니다.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왕복 6시간 거리를 밤새 달려가는 게 미덕이고 도리인 시대였습니다. 가지 않으면 인사고과가 걱정되고 가지 않으면 평생 먹을 욕이 두려워 억지로라도 검은 양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강제로 집행된 전국민적 장례식 안 가기 실험이 우리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줄을 서고 육개장을 먹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 한 통과 계좌이체 한 번이면 예의가 충분히 전달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동시에 학습해버린 겁니다. 오히려 상주 입장에서도 손님 맞느라 정작 고인을 추모할 시간도 없이 녹초가 되는 것보다 가까운 가족끼리 조용히 이별의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버렸습니다. 슬픔의 깊이가 조문객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장례식장의 마케팅 논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장례식장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제 장례식 참석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경제학적으로 따져봅시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서울 사는 직장인이 지방 장례식에 한 번 다녀오려면 기회비용이 얼마일까요? 일단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니 하루치 일당이 날아갑니다. 여기에 왕복 기름값, 톨게이트비 혹은 기차표값만 해도 15만 원은 우습게 깨지죠. 여기에 부조금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하면 조문 한 번에 30만 원 가까운 현금이 증발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팍팍한 삶 속에서 3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웬만한 집 한 달 관리비나 아이들 학원비와 맞먹는 돈이죠. 사람들은 이제 영정사진 앞에서 어색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시간보다 내 가족의 생활비를 지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유족들의 심리도 변했습니다. 요즘은 부고를 알리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 슬픔 때문에 타인의 귀한 시간과 돈을 뺏는 게 미안해서 가까운 지인에게만 조용히 알리거나 장례가 다 끝난 뒤에 문자를 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조문객이 500명 오던 빈소에 이제 50명도 채 오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의 핵심 수익원인 술박스와 육개장, 소티, 차갑게 식어가는 이유입니다. 빈소 임대료만으로는 인건비와 그 넓은 건물의 전기세조차 감당하기 벅찬데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음식 판매가 전멸했으니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장례 문화라는 거대한 빙하가 통째로 녹아내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소름 돋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조문객이 안 오는 것보다 장례식장을 더 공포로 몰아넣는 건 유족들이 장례식장의 급소를 정확히 조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례식장 사장님들이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선택, 바로 무빈소 장례입니다. 대체 이 무빈소 장례가 무엇이길래 장례 업계의 숨통을 단칼에 끊어놓고 있는 걸까요? 그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마지막 예우라고 믿었던 빈소마저 포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귀찮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의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무빈소 장례의 확산은 대한민국 가계 경제가 보내는 일종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무빈소 장례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겁니다. 고인을 연간실에 안치했다가 정해진 시간에 바로 화장장으로 모시는 방식이죠. 3일 동안 밤을 새우며 손님을 맞이하고 육개장을 나르고 절을 받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통째로 생략됩니다. 이 선택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력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일반적인 3일장 비용이 최소 1,2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치솟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순간 이 비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가장 큰 지출 항목이었던 빈소 임대료 수백만 원과 수백 명분의 음식값 수백만 원이 한꺼번에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1,000만 원 단위의 지출은 가게를 파탄낼 정도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냉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수천만 원의 형식이 정말 고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의 체면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장례식장의 교묘한 수익 설계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동안 장례식장 견적서를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항목이 수십 가지라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수의, 관, 유골함 같은 장례용품부터 꽃장식, 도우미 인건비, 심지어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 하나까지 전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용품들의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소에는 수만 원이면 살만한 1,000조각이 수웨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수백만 원으로 둔갑합니다.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는 유족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길인데
좋은 거 해드려야죠. 자식돌이 하셔야죠. 라는 말 한마디면 게임 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내 업계가 수십 년간 금과 옥조처럼 유지해온 이른바 슬픔 마케팅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독해졌습니다. 아니, 영리해졌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장내 비용의 거품을 확인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장례식장의 가스라이팅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수위는 가장 저렴한 면으로 해주세요. 꽃장식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빈손은 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900만을 돌파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빈소를 지킬 사람도 없고 빈소를 채울 조문객도 없는 현실이 무빈소 장례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조문객이 안 오니 핵심 매출인 음식 장사는 망했고 유족들이 깨어있으니 용품 바가지도 안 통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공간 자체를 안 빌리겠다고 하니 거대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와 인건비를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방의 중소 장례식장들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장례식장이 폐업 후 오피스텔이나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정작 그 죽음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공간은 지도 위에서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례 문화의 변화는 이제 절차를 넘어 공간 그 자체의 영구적인 소멸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3분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화장한 유골을 보관할 납골당조차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안치마저 간소화되면서 우리가 알던 수조 원 규모의 전통적인 장례 비즈니스는 그 뿌리부터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종착역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장례의 마지막 퍼즐, 제도적 변화와 그 충격적인 미래 전망을 마지막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화의 종착역이자 장례 업계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단순히 장례식장에 덜 가고 빈소를 안 차리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방식, 즉 죽음의 흔적을 대지에 남기는 방식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3분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우리 장례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지정된 산이나 바다 혹은 특정 구역에 뿌리는 것이 이제는 완벽한 합법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서 해양장을 할 때도 몰래 눈치를 보며 배를 타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 드려도 된다고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이게 장례 비즈니스의 어떤 치명적인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관리 수익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장례식장이 한 번에 크게 땡기는 1차 수익원이라면 납골당이나 수목원은 평생 동안 관리비를 받아 챙기는 아주 짭짤한 2차 수익원이었습니다. 한 번 안치하면 수십 년간 매달 혹은 매년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구독 서비스였던 셈이죠. 하지만 유골을 자연에 뿌려버리는 3분장이 확산되면 이 수익 모델은 단칼에 잘려나갑니다. 묘지도 없고 납골당도 없고 비싼 안치료를 낼 이유도 사라집니다. 장례의 모든 과정이 단 하루, 화장장에서 끝나는 원데이 프로세스로 압축되면서 장례식장이 설 자리는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이 흐름은 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화장률은 이미 94%를 넘겼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땅에 묻히는 대신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3분장까지 더해지면 이제 장례는 거창한 유교적 의식이 아니라 아주 깔끔하고 신속한 행정 절차가 됩니다. 장례식장이 조문객에게 육개장을 팔아 70% 마진을 남기던 시대는 이제 역사 교과서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장례식장만 살아남게 될까요? 시장은 이제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겁니다. 상위 1%를 위해 호텔급 시설과 전문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호화 프리미엄 장례시설, 아니면 철저하게 비용을 깎아낸 미니멀 장례 대행업소, 그 중간에 낀 애매한 규모의 동네 장례식장들은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야 할 처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 장례를 치러 왔던 걸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냈던 비용의 상당 부분은 고인을 향한 순수한 추모보다는 남겨진 사람들의 체면과 장례 업계가 짜놓은 교묘한 공포 마케팅 비용이었습니다. 텅 빈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 수에 안도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에 육개장 수백 인분을 주문했던 그 관성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육개장 냄새와 소주병이 굴러다니던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이별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개미의 독학. 오늘 우리는 장례식장의 줄폐업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경제적 가치관의 이동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망자 수는 늘어나지만 장례식은 사라지는 시대. 이건 비극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진화일까요? 확실한 건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격식보다는 진심을, 허례허식보다는 남겨진 자의 삶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시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경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장례식장의 몰락은 우리가 더 이상 껍데기뿐인 형식에 내 귀한 돈과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슬픔을 돈으로 환산하던 야만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육개장 장사가 끝난 그 빈자리에는 이제 오롯이 고인과 가족만이 공유하는 진실된 작별 인사만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미의 독학이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마지막을 설계하는데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을 이어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개미의 독학,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묵직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